오늘 소셜 이펙트라고 하는 주제를 받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까 고민이 많았는데, 우선 저희가 이제 그 제목과 마찬가지로 청소년 재단하고 했던 한 3년 넘게 해오고 있는 저희 연구원만의 활동 이제 사례를 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왜 그렇게 해야 할 수 있었나, 또는 어떻게 그런 방향을 잡았나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 활동에 대해서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이 좀 참고하실 만한 내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소개드린 대로 저는 여기 연구원에 다니는 직원이기도 하지만, 이제 제가 뭐 원장은 아니고요. 우리 원장님은 지금 저쪽 가서 연탄 나르고 계세요. 네, 연탄 나르고 계시고 봉사활동하고 계시고, 저는 이제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남시에 있으면서 과연 성남시에 좀 어떠한 좀 영향을 줄까, 도움을 줄까,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가라고 좀 고민을 하다가 청소년 복지재단하고 해서 이제 이 프로그램을 좀 만들면서 다양한 사례를 좀 보여드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좀 참고하실 만한 내용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저희 그냥 회사 간단한 소개입니다. 그래서 91년도에 만들어져서 처음에 이제 조그맣게 만들어졌다가 점점 성장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2020년에는 뭐 한 2,400억 정도의 연구 R&D를 하고 있는 기관이다, 이렇게 잠깐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뭐 저희가 뭐 본부가 저렇게 6개 연구본부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구본부가 있고, 또 이제 행정하는 곳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역에 저희가 본부를 좀 두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본원에 성남이 있지만 뭐 판교에도 좀 몇 명 나가 있고, 상암에도 나가 있고, 뭐 저기 시흥, 뭐 창원, 이렇게 전국적으로 지금 조금씩 조직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로 R&D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IT와 관련된 기술은 거의 다 개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왜 저희가 이런 방향으로 소셜 임팩트를 주제를 만들었냐 하면, 저희가 대한민국을 사실 아주 빠른 시기에 고도 성장을 이룬 나라잖아요. 이 배경에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큰 몫을 차지했다고 하는 얘기에 대해서 누구나 아마 부정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 이 코로나 겪으면서 우리가 그동안 쌓아왔던, 축적했던 기술들이 어떻게 이게 사회에 큰 도움이 되는가를 많이 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마스크 이 문제가 있을 때에도 그때그때 약국에서 몇 개가 남아있는지 알려줬고, 백신 맞은 것도 그때그때 알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외국에 나가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처럼 인터넷 속도가 빠르고 통신 속도가 빠른 곳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러한 그동안에 투자했던 과학기술에 대한 이 성과나 빛이 이 위기 상황에도 지금 다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등학생 중에서 이공계로 진학하는 학생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수학이 싫다, 물리가 싫다, 뭐 이런 것도 분명히 이제 작용을 하고 있고, 또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가 이공계에 대한 대우가 선진국보다 좀 못하다고 하는 뭐 판단도 분석도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제 저희가 연구원이 갖고 있는 우수한 연구 인력, 그다음에 인프라, 이걸 가지고 이공계를 좀 진학하고 싶은 학생들, 아니면 이공계를 잘 몰라서 망설이고 있는 학생들한테 어떻게 하면 좀 도움을 줄까? 근데 그런 접근 방법으로 좀 시작을 한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현재 이제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기술들, 지금 인공지능, 메타버스, 2차 전지,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는 친구들한테 고등학교에 가서 이 친구들에 대한 이런 주제로 강연도 해주고 진로 상담도 해주면 어떻겠느냐라고 생각해서 이 방향을 좀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 말하는 주제의 가장 큰 거일 텐데요. 제일 잘하는 것으로 일단 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속 가능하게 해야 되겠다. 보통 사람들이 자기가 잘하는 거는 좀 막 드러내고 싶고 내보이고 싶어 하잖아요. 저 연구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연구한 걸 발표할 때 제일 막 좋아해요. 자기가 개발한 것도 막 자랑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리고 이 친구들을 좀 활용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그 대신 한 번 하고 말 게 아니고 지속 가능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이 프로그램을 지금 계속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제 5가지가 있는데요. 저 부분도 이제 저희가 청소년을 쭉 보니까 나이도 다르고, 또 관심사도 다르고, 또 원하는 분야가 달라요. 그래서 그 5가지를 좀 나눠서 5가지 큰 카테고리로 지금 이렇게 지원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실습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초등학생.
저희 상대원 복지관에서 이제 여름 방학 때 학생들이 방학 때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래서 이제 연구원에 와가지고 뭐 좀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저 실습을 두 가지로 나눠서 남학생들은 코딩 교육, 여학생들은 이렇게 3D 프린팅 원리를 이용한 건데 저걸 이제 뭘 만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와가지고 이제 저렇게 실습도 하고요. 주로 이제 저학년들은 저런 실습 위주로 해야지 이 관심도가 좀 높아지더라고요. 저희 이제 홍보관에 있는 여러 가지 저 홍보물들 개발한 것들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저 밑에 있는 게 이제 클린룸인데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TV 보시면 왜 이게 방진복 같은 거 입고 웨이퍼 들고 이렇게 보는 것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기 이제 저희도 클린룸이 있어가지고 저기 이제 들어가서 이게 클린룸이 뭐다. 나중에는 기억 남는 건 클린룸 갔다 왔다는 기억은 제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실습 위주로 하는 분야가 하나 있고 이게 이제 주제 강연이라고 해서 차이나는 클래스를 제가 약간 패러디해가지고 과학이라는 거를 제가 아주 저급한 프로그램을 한 거예요. 그래서 되게 세련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런 거를 이렇게 이제 제목도 좀 저렇게 붙였고 학생들한테 이공계에 대한 관심 또 현재 기술 어떤 기술이 좀 뜨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도 제고할 겸 저렇게 운영을 해가지고요. 2019년도에 이제 9개 학교 한 577명 정도 저희가 이제 그렇게 강연을 하러 다녔습니다. 저 위에는 이제 아름방송에 나왔던 이제 방송 뉴스고요. 밑에 있는 성남시라고 써 있는 저거는 이제 성남시장님이 이렇게 좀 이런 활동 많이 해달라라고 하는 격려 공문을 보낸 자랑하려고 넣습니다. 네, 제가 한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거 이제 보시면 이제 2019년도에 주로 저 참 부럽습니다. 지금 마스크를 안 쓰고 있잖아요. 2019년도에 학교에 가서 왼쪽에 있는 사람은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휴먼 IT에 대해서, 또 밑에 있는 맨 밑에 있는 분은 이제 여고에 갔더니 여고에서는 여성 과학자에 대한 삶이 미래 진로가 어떠냐 이런 주제를 저희한테 요청해가지고 저희 연구자 중에서 이제 여성 과학자를 강연자로 그렇게 했던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2020년도에도 좀 쭉 해오고 있습니다. 2021년에 이제 마스크 다 쓰고 있죠. 네. 근데 심층학습이라는 게 또 어떤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기는 지금 6개 학교, 5개 학교가 어떤 특정한 주제를 저희한테 요청을 해서 지금 이제 태양광 관련된 연구하는 정재성 박사가 이제 그 친구들을 모아서 거의 1시간 반 동안 세미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질의응답 받았던 그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관심 있는 기술 분야에 대해서 또 주제를 요청을 하면 저희가 거기에 맞는 연구자들을 섭외해 가지고 강연도 하고 또 질의응답도 받는 그런 사진입니다. 요거는 이제 하다 보니까요 학생들이 이렇게 관심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리 주제를 알려줬더니만 학생들이 내가 궁금한 것들을 미리 질문지를 저렇게 뽑아주고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 연구자가 답을 해주는 건데요. 기술적인 질문도 있지만 내가 전자공학과 가면은 도대체 뭘 공부하는 거냐, 뭘 잘해야지 이공계에 갈 수 있냐 이런 질문들까지 해서 학생들이 많이 좀 관심이 있는 분야여서요. 자담회나 자연과학 특강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전문가 자담회 했던 건데요. 저게 야탑고거든요. 야탑고에서 그때 50명 주제로 했고요. 그 자연과학과 관련된 빛과 관련된 이제 강의를 한 그런 모습입니다. 저거 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학생들도 50명만 제안했더니 자기도 들어오고 싶다 뭐 이런 요구도 있었고 학부모님들은 또 왜 내에는 왜 빠졌냐 뭐 이렇게 또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조금 더 확대하고 자주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성남시에서 매년 주최하는 성남시 창의과학 축제라고 하는 건데요. 지자체 행사랑 연계해서 저희도 이렇게 과학 특강을 해서 또 저기는 또 연령대도 좀 다양한 친구들이 와서 강의를 들었던 모습입니다. 제가 이제 저희가 연구원이 국가에서 만든 연구원이 이공과 관련된 연구원이 전국에 한 30-40개가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전에도 저희랑 같이 하는 연구원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다른 지자체랑 좀 확대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원자력 연구원, 천문 연구원, 뭐 지질자원 연구원 이렇게 보시면 순수 학문이긴 하지만 또 다양하게 저렇게 자기 전문 분야의 연구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저분들하고도 같이 좀 다른 주제로 또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여기까지고 제가 마지막으로 좀 뭐 말씀드릴 거는 그 소셜 임팩트라고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별게 뭐 대단하고 뭐 이게 뭐 큰 결심이 필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를 그때 하는 거죠. 하는데 가장 그 기본은 제가 여기 앞에 발표하신 네 분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건 그럼 그 거창한 이름보다
과연 그 소셜 임팩트의 시작은 과연 뭘까? 저는 지금 앞에 네 번의 발표를 들으면서도 생각했고 전에도 생각했지만 결국은 사람에 대한 조그만 관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지면 저 사람이 뭐가 불편할까? 저 사람한테 뭐가 있으면 좋을까? 저 사람한테 내가 뭘 해주면 저 사람이 더 나아질까라고 하는 거에 분명히 그게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앞에 네 분도 다 그렇게 시작을 하셨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뭐 그럴 때마다 저희가 많이 하는 얘기가 중에 하나가 나이키의 유명한 그 캐치프레이즈가 있잖아요. 저스트 두 잇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하시면 된다. 무조건 뭐 생각 여러 가지 하실 거 없고 하시면 된다. 그 두 가지를 좀 기억하시면 뭐 나중에 더 크셔가지고 더 높은 위치에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작은 거라도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이 불편한 거 그 사람한테 해주면 내가 저 사람이 나아질 것들을 고민하시면 그리고 행동하시면 지금 오신 이 분들이 오늘 주제에 맞는 좀 교훈을 하나씩 얻고 가시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분이 넘었네요.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